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597년 9월의 울돌목. 짙은 안개가 바다를 하얗게 덮은 새벽, 물살은 이미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바다는 멈추지 않고 매 순간 다른 표정으로 얼굴을 바꾸고 있었다. 그 불규칙하고 광기 어린 물길 위에 얇은 안개를 뚫고 한 사내의 발걸음이 느리지만 단단하게 이어졌다. 바로 그 이름만으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던 사내 이순신이었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남은 배는 겨우 12척. 병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전투는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절망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병사들은 기묘하게 조용해졌고 기도하듯 장비를 닦는 손길에는 묘하게 집중이 깃들어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올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밤의 해프닝 기적의 시작점. 전투 전날 밤 배 위는 무거운 긴장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용머리 닦는 거 안 보이냐? 지금 그걸 왜 닦는데? 반짝이면 그래, 반짝이면 일본 놈들 겁먹을 수도 있잖아. 병사 2명이 거북선의 금속 용머리를 닦아대며 싸우듯 떠들고 있었다. 심지어 한 명은 해초를 잔뜩 가져와 용머리 아래 붙이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 수염. 너 지금 용 수염을 해초로 달겠다는 거냐? 아니, 용이 멋이 있어야지. 전쟁도 스타일이 중요하다. 주변 병사들까지 몰려와 한쪽만 달면 균형 안 맞는다며 해초를 더 가져오고 어떤 이는 용머리 눈썹을 그리겠다고 붓을 꺼내 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순신이 나타났다. 순간 병사들은 온몸이 굳었다. 누군가는 붓을 손에 든 채로 얼어붙어 빠르게 숨도 못 쉬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피식하고 미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허나 좋다. 전쟁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자는 강한 법이다. 그 말에 병사들 얼굴에 파문처럼 미묘하고도 따뜻한 변화가 흘렀다. 그날 밤 그들은 전투 준비보다 더 오래 용머리 미화 작업을 했다. 농담도 오갔다. 일본 놈들 용머리 보면 오줌 지릴걸? 아니야, 우리 보고 미친놈들인가 싶겠지. 이순신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웃음의 불꽃 하나가 사기가 꺼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다. 일본군의 압도적인 함대.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히고 울돌목의 바다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줄기들이 끝도 없이 밀려왔다. 수백 척의 일본군 함대. 그 기세는 산맥이 파도 위로 이동하는 것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조선 병사들은 그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저걸 우리가 12척으로 상대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이순신이 단번에 목소리를 높였다. 두려워 말라. 그의 외침은 파도 위를 울리며 병사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우리는 울돌목을 안다. 저들은 모른다. 오늘 바다가 우리 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정말로 물길은 이순신 편이었다. 울돌목의 조류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정도로 빠르고 사납다. 이순신은 그 물길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전투 개시 울돌목이 폭발하다. 적이 밀려온다. 일본군 직선 대형이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자 조선군의 배들은 물살의 작은 잎사귀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이순신은 가장 앞에 섰다. 모두 집중하라. 지금부터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마침내 바람과 물살과 인간의 의지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그는 칼을 들어 올렸다.
발포.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로 솟구쳤다. 포성이 터지고 연기가 바다를 덮었다. 물살은 그 폭격을 탄력 삼아 더욱 난폭하게 배들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거북선이 마침내 전면 돌진을 시작했다. 철갑선이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적진 깊숙이 파고들자 일본군 병사들은 비명을 질렀다. 귀신의 배다. 저 괴물 같은 배를 막아라. 하지만 울돌목의 물길은 그들에게 낯선 지옥이었다. 일본군 배들은 서로 부딪히고 휘말려 뒤집히고 포격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전투 한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코믹한 몸부림. 그 와중에 병사 하나가 흔들리는 갑판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만 넘어졌다. 야, 나 떨어지면 장군님한테 혼난다. 잡아라. 옆에 병사가 소리쳤다. 떨어지면 죽는 게 먼저다 이 미친놈아. 둘은 전투 와중에도 서로 싸우듯 난리를 치며 버티고 있었다. 어떤 병사는 너무 긴장해 대포 심지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심지가 젖으면 안 된다며 품속에 넣어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한 병사는 전투 중 화살이 날아오자 갑자기 외쳤다. 잠깐,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저기 오는 일본 놈이나 봐. 죽음의 한복판인데도 어딘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공포를 잠시라도 잊게 했다. 숨이라도 다시 한번 크게 쉬게 해주었다. 전투 후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다. 전투가 절정에 오르자 이순신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외쳤다. 지금이다. 울돌목의 물길이 바뀐다. 적을 그 흐름에 몰아넣어라. 병사들은 이미 그의 말에 완전히 몸을 맡긴 상태였다. 물살이 뒤집히고 일본군 배들이 일제히 중심을 잃으며 서로 걸려 넘어졌다. 그 틈에 조선군의 포격이 집중되었다. 쿵, 쾅, 쾅. 포격 소리와 뒤집힌 배의 비명, 울돌목의 포효가 뒤섞여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소리쳤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군의 기세가 무너졌다. 수백 척의 함대가 혼란 속에서 스스로 작살났고 조선군 12척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최종 공격에 들어갔다. 승리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지다. 전투가 끝났을 때 조선군 병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어떤 병사는 거북선 용머리에 달아놓았던 해초를 들고 말했다. 이게 오늘 기적의 비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해초 수염이 적을 겁먹게 했지. 진짜요? 아니다 임마, 농담이야. 하지만 그 농담 하나가 갑판에 또 한 번 큰 웃음을 터뜨렸다. 전투가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 뒤 이순신이 조용히 걸어왔다. 장군님, 승리는 장군님의 지략 덕분입니다. 병사들이 외쳤다. 그러자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의 승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너희 모두의 것이니라. 그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직 12척이 남아 있었다. 에필로그 명량대첩이 남긴 것에 대하여. 명량대첩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다. 12척은 너무 작은 숫자였고 그 절망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결핍과 불리함이 이순신과 병사들이 어떤 정신으로 바다에 나아갔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명량대첩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용기라는 단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용기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감정의 흐름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끝까지 느끼면서도 버티는 용기. 죽음의 냄새를 맡았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담아내는 결심.
한 사람의 결의가 얼마나 많은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명량대첩은 그것을 실존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순신에게 명량은 이겨야 하는 전투가 아니라 지면 안 되는 전투였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략과 사고를 바꾸는 근본적인 차이다. 그는 승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싸웠다. 그 순간 그는 장군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었고 한 아버지였으며 한 시대를 짊어진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명량대첩은 이순신 혼자 이룬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적 뒤에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배를 정비하고 누군가 대포를 닫고 누군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서움을 숨기며 버텼다. 그들의 두려움도 결단도 울음도 모두가 합쳐져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들었기에 명량의 기적이 탄생했다. 결국 명량은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함께 만든 위대한 순간이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량대첩이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인 기적이기 때문이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디뎠다. 명량의 정신은 언제나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울돌목의 물살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세고 시시각각 흐름을 바꾼다. 그러나 그 물길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 명량대첩은 단지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정신의 지도와도 같다는 것. 삶의 물살이 거세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손에 쥔 것이 너무 적어 보일 때조차도 명량은 말없이 알려준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그 정신은 어쩌면 그 시대의 바다를 넘어 지금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용기인지도 모른다.